거실에서 놀고 있는 예쁜 아이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려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사진 찍는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위치에서만 찍으면 어떤 거실에서도 무조건 감성 사진 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리 엄마도 복잡하면 기억 안 나잖아요. 저도 사실 사진 찍는 과정이 복잡하면 결국 안 찍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건요. 육아하는 엄마라면 누구나 바로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제가 다시 똥손 시절로 돌아갔는데 아이 사진 SNS에서 보이는 것처럼 예쁘게 남기고 싶어 이렇게 생각했다면 저는 카메라를 사는 것보다 이 자리가 어딘지 먼저 배울 것 같아요. 지금 그 자리와 사진 찍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사진 학교 차입니다. 우리 엄마들 집에서 아이 사진 찍을 때 거실에서 많이 찍으시죠? 사실 저도 그래요. 공간도 넓고 아이도 가장 많이 노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집에서 가장 환하고 빛도 예쁘게 들어오는 공간이니까. 그런데 꼭 거실에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사진이 나와요. 감성이 바싹 부서지게 말이죠. 그런데 이 사진에서요. 딱 하나 위치만 바꿔도요. 사진이 180도 바뀝니다. 저는 제가 그동안 똥손이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자, 거실 창을 보고 있다고 하면요. 우리 아이가 가장 예쁘게 나오는 자리는 바로 창가 근처겠죠? 집마다 햇살이 들어오는 정도는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보통 창문에서 한 발자국 안쪽 정도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거리보다는 방향입니다. 아이가 창을 등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창문을 옆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창문으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이 아이의 얼굴 옆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소파 위에는 엄마가 있고 바닥에는 아이가 있어요. 엄마는 창 옆에 있고 아이는 창을 등지고 있죠. 엄마 얼굴이랑 아이 얼굴만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엄마 얼굴은 햇살을 받아서 환하게 보이죠? 그런데 아이 얼굴은 상대적으로 어둡고 조금 답답해 보여요. 같은 공간인데도 방향 하나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창문 옆에서 빛이 아이 얼굴을 부드럽게 스치듯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 얼굴 입체가 살아나고요. 피부톤도 훨씬 부드러워지고 분위기가 감성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찍어야 엄마 눈으로 보는 그 따뜻한 느낌이 사진에 비슷하게 담겨요. 사실 아이 사진 찍는 이유는 엄마가 지금 이 순간 너무 예쁘다라고 느껴서 남기고 싶은 그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 빛이 우리가 아이가 있는 옆으로 들어오게 방향만 바꾸게 위치를 잡아주면 그 느낌이 사진에 훨씬 가까워지는 걸 바로 느끼게 되는 거죠. 제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를 거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거실에 이렇게 큰 창이 있고 보통 아이가 이 앞에서 놀고 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예쁜 그런 모습이니까 사진을 찍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진을 이렇게 찍으려고 보면 밖은 너무 환하고 예쁜데 우리 아이의 얼굴은 어둡게 나와요. 왜냐면 우리 눈은 이렇게 밝은 박도 안에 있는 우리 아이 얼굴을 예쁘게 보지만 카메라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바깥쪽에 밝음을 맞추니까 상대적으로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우리가 말한 그 위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걸음 앞으로 나와서 옆으로 살짝 이동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웃을까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사진과는 너무나 다르게 얼굴에 빛이 들어오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있으면 이런 거 우리 안 찍고 싶으니까 한 걸음만 살짝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이 키가 아니니까 아이 키로 한번 낮춰볼게요. 그럼 여기 가구가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봤을 때 훨씬 얼굴에 들어오는 빛이 예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예쁘게 사진을 찍고 싶다. 그럼 우리 아이의 시선을 살짝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찍으면 여기 눈 안에 캐치라이트도 들어가고 사진을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가 아까 찍었던 사진과 이 사진을 비교해 보면 확실히 다르죠.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를 바꾼 것도 아니고 보정을 한 것도 아닌데 그 자세로 움직인 것만으로도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창문 옆으로 이동시켜 놓고 사진을 살짝 찍어도 이렇게 다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알려드려도 처음에 사진을 찍으시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이거는 엄마가 사진 찍는 자리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아이가 사진 찍을 때 엄마가 편한 자리에서 찍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창문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서게 되죠. 그래야 밝게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서면 거실과 연결된 주방이 보여서 조금 지저분해 보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창을 바라보고 찍는 순간 시작되는 거죠. 아까 했던 그거랑 똑같아요. 아이가 정면에서 옆을 보고 있는 건 바뀌었지. 실제 사진을 찍을 때 스마트폰이 여전히 창문을 향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네, 맞아요. 엄마도 창문을 옆에 두고 사진을 찍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드러운 빛이 아이 얼굴 옆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면서 피부도 훨씬 깨끗해 보이고, 그리고 눈동자 안에 이런 작은 빛 반사까지 담기거든요. 그러면 같은 스마트폰으로 찍었어도 사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이의 눈빛이 훨씬 맑아 보이고 사진이 막 살아있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엄마들께 말씀드렸더니, 오늘 날씨가 흐려서 사진을 못 찍겠던데요. 날씨가 맑은 날이 아니면 이건 찍을 수 없는 사진이 아닌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요렇게 구름 낀 날이 사진 찍기 가장 좋은 날씨예요. 왜냐하면 맑은 날은 이렇게 직사광선이 들어와서 그림자를 아주 강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은 우리 애기 눈 밑 그림자, 코 그림자만 만들어요. 아이가 조금만 움직여도 빛이 계속 바뀌니까 찍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흐린 날에 찍으면 구름이 햇빛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뜨려 주니까 빛이 부드럽고 균일하게 들어와서요. 피부가 훨씬 예쁘고 자연스럽게 찍힙니다. 그래서 오히려 흐린 날에 찍은 사진들이 더 감성적이고 포근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 엄마들이 좋아하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은 대부분 이런 빛에서 나옵니다. 무조건 창을 옆에 두고 찍는다고 해서 부드러운 빛이 저절로 만들어져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진을 찍기 전에 창 밖을 봐야 돼요. 창 밖을 봤는데 해가 보인다. 그러면 요건 직사광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진 찍으면 아무리 창 옆에 찍어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부드러운 사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사진을 찍어요? 사진은요, 여러분이 창밖을 봤을 때 해가 안 보여요. 이때 찍으시면 됩니다. 집의 구조상 다 다른데요. 어떤 집은 해가 뜨는 게 보이고 어떤 집은 해가 지는 게 보일 거예요. 해가 뜨는 게 보이는 집에서는 해가 질 때쯤 되면 해가 안 보이잖아요. 이쪽 구조에서 이때 찍으면 되고, 해가 지는 게 보이는 집에서는 해가 뜰 때는 해가 안 보일 거잖아요. 이때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쉽죠? 그런데 또 이런 걱정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집은 좁아서 안 예쁘게 나올 텐데, 거실이 평범해서 사진이 안 예쁜데. 그런데요, 사실 배경보다 훨씬 중요한 건 빛이에요. 배경이 조금 어수선해도요, 빛만 좋으면 분위기는 충분히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집안 거실에서 찍는 사진은 오히려 너무 꾸민 사진보다 자연스럽게 찍히는 사진이 훨씬 예뻐요. 그러니까 사진 찍으실 때 아이가 뭔가 집중해서 놀고 있을 때 찍어보세요. 블록놀이를 하고 있어도 좋고요. 그림을 그리고 있어도 좋고, 뛰어다니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은 뭔가 자기 놀이에 빠져 있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표정이 나오거든요. 그 순간을 찍어야 엄마가 실제로 느꼈던 그 분위기가 사진에도 그대로 담겨요. 그리고 아이 일상에 담긴 사진이 지나고 보니까 훨씬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아이가 바닥에 엎드려서 그림 그리는 모습, 막 딸기 하나 입에 넣고 오물거리는 모습, 잠옷 입고 뒹구는 모습 같이 요런 게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엄마인 저한테는 진짜 보물처럼 느껴졌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요, 사실 어려운 기술이 아니죠. 아이를 창문 옆에 두고 찍기, 엄마도 창문 옆에서 찍기, 직사광선이 없을 때 찍기, 요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그동안 찍어왔던 우리의 똥손 사진이 한 번에 감성 사진으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아이 사진을 찍으면 대부분 예쁜 순간만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비슷한 표정 사진만 남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지난 시간 이렇게 돌아보면 아이가 커갈수록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그런 평범한 일상들의 모습이 제일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이 잘 나오게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아이의 일상을 남겨보는 것도 정말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결국 몇 년 지나서 사진을 다시 보면 기억나는 거는 뭐 완벽한 구도로 찍은 그런 게 아니라 그날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장면에 담긴 그 모습이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거실 창 앞에서 놀고 있는 우리 아이의 너무 예쁜 장면 꼭 한 장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나도 일상사진 예쁘게 남기고 싶은데 도대체 어떤 사진 남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엄마들을 위해서요, 특별한 날보다 일상이 더 오래 기억될 수 있는 일상사진 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알려주세요. 안녕!